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은 후분양을 하면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가에 대한 개인 의견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분양가를 정하는 일반적인 루틴을 알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원가보다는 단순히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 조금 낮거나 혹은 조금 높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분양가의 원가적인 측면을 조금은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의 가장 큰 원가 요소를 차지하는 비용 세 가지를 들면 하나는 토지 가격, 다른 하나는 공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비용입니다. 선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분양료를 좌우하고 분양률의 높고 낮음은 금융비용에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지만 후분양의 경우에는 이 금융비용이 거의 고정됩니다. 즉, 선분양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큰 가격 결정 요소가 되지만 후분양에서는 그냥 수익을 예측하는 비용의 하나로만 작용하겠죠.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분양률을 예측하는데 선분양 시에는 어느 정도 좋은 분양률이 될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안 좋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니까요. 토지비는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비는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일으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선분양의 경우 분양이 잘 되면 일부 토지대를 먼저 상환하게 되어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은 분양 가격이 정해진 후의 일이죠. 공사비는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은 선분양의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성불, 다른 하나는 분양불입니다. 기성불이라는 것은 분양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측정해서 공사비를 받는 것으로 시행사가 돈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분양불은 분양이 되는 만큼만 공사비를 받는 약정인데 이때 분양이 미비하여 일부 공사비를 못 받게 되면 그때는 시공사는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쳐서 받게 됩니다. 일단 시공사는 은행이 아니니까요. 후분양에서는 분양불은 당연히 없고 기성불이거나 후불의 경우만 있을 것입니다. 기성불의 의미는 시공사는 단순 도급으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봐야 할 것이고요. 후불이 되는 경우는 단순히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는 의미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을 같이 공유하거나 혹은 시행과 시공의 주체가 같거나 마지막으로 애초에 사업주를 확정 지분을 주고 떼어내는 형식의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단순 기성불이면 모든 리스크를 시행사가 지는 구도라서 공사비가 올라갈 일이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시공사도 리스크를 나눠지는데 이때는 시공사는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비용이 남습니다. 이 금융비용은 선분양 시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인데 선분양에서는 신용대출의 일종인 중도금 대출의 차주가 수분양자가 되고 이는 허그의 분양보증을 받는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신용대출에 비하여 상당히 이자율이 낮습니다. 다만 요즘의 일부 투자 상품들은 이금융권의 대출을 받기에 조금 높기도 한데 일반적인 주택 분양의 경우가 아니므로 이 이야기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후분양이 되면 제대로 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크레딧으로 담보대출이 되든 신용대출이 되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허그의 보증을 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비용이 많이 증가하겠죠. 원가적인 측면을 보면 공급 원가는 올라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지금의 선분양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정착시킨 이유가 건설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자금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접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원가보다는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각종 비용들을 계산해서 총 지출을 구성하고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양가를 결정한 후에 총 분양가에서 총 지출을 뺀 수익을 보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없으면 시공사든 금융기관이든 참여할 수가 없겠죠. 이를 종합하면 후분양제에서는 비용이 일부 증가해서 선분양 시보다는 시중에 물량 공급은 조금 줄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선별적으로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분양가는 시세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고 상승기에는 높아지겠죠. 다만 지금의 선분양에서처럼 로또 분양은 없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한은요. 이미 주변 시세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면에 선분양 경우처럼 부동산 하락으로 입주 시 손해보는 상태로 그렇게 입주하는 상황도 사라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분양에서는 상승 프리미엄과 하락 손실을 수분양자가 누리고 후분양에서는 상승 프리미엄과 하락 손실을 공급자가 지게 됩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분양 시보다는 후분양 때가 분양가가 조금이나마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정책을 단순히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